네, 오늘 소중한 자리에서 발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AI 산업별 적용 사례 그 대형 언어 모델, 라지 AI 모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가능한 어디에 적용돼서 어떤 성과가 있고 지금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어떤 동향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I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사람들이 뭐 사실 이제 뭐 환율이 있으니까 뭐 한 8천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2030년 정도까지 우리나라 GDP 한 8배, 9배 정도까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2023년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GDP 한 4배 정도였다고 하면 그 2배 정도가 더 생길 텐데 앞으로는 이런 생성형 AI가 그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개인화에서도 많이 이렇게 영향을 주고 신규 서비스를 많이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하나 자체는 AI에는 글로벌 영향은 저런데 그 생성형 AI는 하나만으로도 이제 연평균 21%, 한 30배 정도 시장이 커질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그 중에서도 중국과 미국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GDP가 이제 20% 가까이 이제 증가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한 10%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IBM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사 경영은 더 이상 뽑지 않겠다, AI를 쓰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극단적인 사례도 있을 만큼 AI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런 AI 기술을 도입할 때 물론 이제 이거는 맥킨지의 자료인데요. 이제 꼭 이렇게 간다고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AI를 도입하면 비용이 들고 또 뭐 약간 머리도 아프고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경제적 이익이 있고 자본 투자를 하지만 경쟁자들이 계속 뒤처지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그런 효과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의 자본이 한 112%뭐 정도 증가한다고 하면 그 AI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 투자도 적고 그런데 경쟁자들에 의해서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속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뭐 사실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AI랑 디지털을 하는 그 기술을 중간이라고 보면 일본에서 디지털에 투자하는 게 오른쪽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이제 뭐 일본이 잘하는 분야도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랑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리고 진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점진적으로 지금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AI 기술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알파고랑 그리고 챗GPT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몇 가지 기술들이 이제 급격하게 성능이 좋아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 알파고 이세돌 대국이 있었는데 사실 2016년부터 이미지 영상 눈으로 보면은 데이터만 많으면 사람만큼 잘한다 라고 할 만큼 성능이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그 전에 2015년에는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이제 도로를 보고 이제 각각의 픽셀이 어디에 푹 하는지를 보는 영상을 보면 사실 정확하지 않았는데 이제 2017년에는 저렇게 이제 그 꽤 정확한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AI의 산업 중에 제일 많이 이제 효과를 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잘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 비전이고 이제 많은 부분에서 자동으로 뭐 고장을 본다든가 문제를 본다든가 탐지를 한다든가 지문을 인식한다든가 얼굴을 인식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뭐 적용되는 게 놀랍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미 2017년에 저렇게 됐는데 한 6, 7년 되고 나면 뭐 쓰는 게 당연한 그런 상황이 왔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부터 챗GPT가 이렇게 돼서 이제 많이 의미적으로 그 영향이 있는 것들을 뭐 많이 변화를 일으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 그림에서 선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제 챗GPT가 풍선이 날아가 버릴 겁니다 라고 이제 답을 하는데 혹시 이거 답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나요? 챗GPT는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답을 딱 바로 할까요? 그림만 보여주고 어떻게 풍선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날아가 버릴 겁니다. 뭐 이렇게.
뭐 되게 많은 상상을 하시는데요. 뭐 시뮬레이션이 있어서 거기서 끊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뭐 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에는 뭐 아직 정확한 답은 잘 모르지만 아마도 저 풍선을 끊을 때 상황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날아가는 상황이 있는 뭐 비디오나 영화나 혹은 책에 있는 상황 중에서 이제 제일 비슷한 상황을 가져와서 그 다음 상황을 답변하는 것 같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제일 큰 변화는 뭐 KT 관련돼서 뉴스도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뭐 ARS 콜센터 그리고 이제 그 질의응답 시스템들을 자동화하는데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앞에 그 이미지 처리가 잘 될 때 그러면은 Q&A도 잘 되는 거 아니야? ARS도 다 자동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자동화가 아직 안 됐었는데 이제 챗GPT가 나오고 나서 그런 ARS 콜센터의 자동화율이 거의 100%에 가깝게 많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고 이제 제가 업계에서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성형 AI가 발전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지금 이제 뭐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자동차, 미디어, 건축, 뭐 여러 이제 에너지 유틸리티 같은데 여러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의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클 거다. 10년 전에 AI를 안 썼는데 지금 당연하게 쓰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자동차에 자율주행 기능이 없으면 만약에 안 사실 가능성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카메라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이제 AI 기능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한 10년, 5년, 10년 후에는 또 비슷하게 영향이 더 크게 있을 거다. 그 중에서 생성형 AI, 언어 모델 이런 데 많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적용되는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들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제 생각에는 의료, 금융, 제조 이런 분야가 제일 크게 이제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이제 일례로 제가 이제 제조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금융, 시계열 데이터, 앞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될까 예측하는 그런 연구랑 응용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등대 공장이라는 거를 선정을 합니다, 매년. 그래서 이제 작년에 선정된,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선정된 이제 공장이 29개가 있었고, 그러면 그 29개 공장마다 그 이제 그 49개네요. 29개 맞네. 29개 공장마다 그 5개씩 대표적인 그 기술을 대고 그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좋아진 것들을 이제 홍보를 합니다. 뭐 에너지가 얼마큼 증가됐고, 뭐 생산량이 얼마큼 에너지가 감소됐고, 생산량이 좋아졌고, 이런 걸 정량적인 지표로 5개씩 이렇게 나타내는데, 제가 그래서 다 세봤어요. 그 어떤 기술을 가지고 등대 공장에 선정이 됐나 세봤더니 전체 145개의 기술, 그러니까 각 공장마다 5개씩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68건 47%가 AI와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가 전체 장비 효율성이 올라가고, 조립 효율성이 올라가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떨어지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CATL이라고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1등 기업이 중국 기업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AI로 프로세스 컨트롤을 자동으로 했더니 저렇게 어셈블리 이피션시가 효율이 저만큼 100%만큼 좋아졌다. 그래서 제조 분야에 있어서는 누가 지금 새로운 기술로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주도했느냐라고 하면 AI DT를 잘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제조를 뭐 중국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등대 공장에 지금 이제 적용되는 그런 신기술들은 중국, 인도가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글로벌 대기업들이 모든 새로운 기술들을 집적해서 그곳에 공장을 지으면 우리 공장보다 더 좋거든요. 그래서 뭐 반도체는 우리가, 그러니까 배터리는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양뿐만 아니라 질도 이런 곳에서는 이제 우리도 더 분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이제 자동화가 되고 있는 것, 뭐 굳이 AI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 영업점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영업점이 폐합, 그러니까 뭐 통폐합된다던가 하는 것처럼 금융에 있어서도 자동화가 되게 많이 되는데, 금융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 금융에서는 문서를 읽고 검증하고 무슨 내용인가 확인하는 건데, 그 문서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는 것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검증도 OCR 같은 기술로 AI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해서 이렇게 금융에서는 이제 시간도 줄이고 그리고 사람 손도 줄이고 그리고 우리가 뭐 이제 이거는 꼭 AI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디지털 뱅크를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굳이 영업점 안 가신 지 오래된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은행에서는 디지털 전환, AI 적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리고 좀 이따 좀 말씀드릴 예정이긴 한데 AI로 할 수 있는 신용평가, 기업과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모델들도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보고 이 사람이나 기업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이력은 별로 없지만 얼만큼 안전할 수 있을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서도 신용평가 모델의 AI를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카카오뱅크랑 그런 신용평가 모델 AI로 만들고 신뢰성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협업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모든 은행들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도 뭐 의료는 조금 복잡하게 이제 뭐 수가도 있고 의료 지금 인력도 있고 뭐 이런데 뭐 당연히 노령화 인구가 많아지면 그럼 의사가 다 할 거냐, 그 비용은 누가 될 거냐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느 정도는 반자동화되는 그런 AI 기술들이 많이 활용되면서 그런 비용도 줄이고 이제 환자들이 기다리는 시간도 줄이고 하는데 많이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주식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카이스트 출신 이제 분들이 창업한 루닛이라는 그런 기업은 또 일본에서 매출 잘 내면서 몇 조 원의 이제 시가총액을 지금 기록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인간 개입 없이도 항공 연료를 공급을 자동화한다던가 이런 항공 우주 방위에서도 AI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사용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무인기 뭐 이게 제가 어디 UN 회의에 갔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무인기가 와가지고 우리 죽인다, 그거 못하게 하라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국방에서 얘기하면 AI는 위험해서 그런 거 쓸 수 없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국방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되게 이제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 상황에 보면은 AI 기술이 굉장히 많이 활용돼서 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이 적에게 피해가 주는 그런 AI 기술들이 지금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에너지 효율도 이제 굉장히 큰 분야에서 탄소 저감, 이거 얼만큼 어디서 에너지가 쓰이고 있느냐 그걸 모니터링하고 고장을 진단하고 해서 이런 설비들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발견한다든가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새는 에너지를 잡는다든가 제어를 자동화해서 에너지를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한 AI의 응용 분야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화 분야도 이제 도시에서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다던가 그리고 지금 이런 분야는 독일에서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서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 거기 각각의 기계 설비들을 이제 사람처럼 표시해서 사람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그 기계 설비들이 서로 이제 통신을 할 수 있고 자기 아이디가 있고 하는 그런 표준화 기술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많이 쓰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매우 AI가 그러면 정말 우리가 완전히 다 믿고 아무데나 써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이라고 하고 이제 한글로 우리가 중요한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작업이 미션 크리티컬하다는 건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방이나 의료나 제조나 자율주행 같은 그런데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신용평가, 인사평가 그 인프라에 들어가는 그런 설비들 혹시 잘못되면 큰 피해가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럼 우리가 얼만큼 믿고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관여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의 신뢰성이고 그 신뢰성 중에 좀 중요한 내용이 제 설명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AI 전에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 가능합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 집에 가서 퇴근을 했는데 소파에 앉아서 제 리모컨을 들고 버튼을 눌렀어요. TV가 안 켜져요. 그럼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리고 이제 이 세미나를 끝나고 이제 혹은 뭐 지금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전화 연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느끼실까요?
그렇죠. 뭐 자동차를 타서 엑셀을 밟으면 가야 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되게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스펙에 있는 대로 인증을 받은 대로 작동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이제 우리가 그 이제 AI 기술들은 디터미니스틱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입력이 똑같으면 결과가 같긴 한데 이제 그 결과를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항상 예측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AI 스피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해도 다른 답변이 나오듯이 이제 동일한 대답이 계속 나오면 지루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활용을 하려면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뭐라고 질문했을 때 저 AI가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나랑 다른 생각의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그 대답이 틀릴 수도 있고 어떨 땐 맞을 수도 있겠지. 왜 이렇게 대답을 했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더 대답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AI 모델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걸 만든 데이터가 문제인지, 만든 사람이 문제인지, 아니면 학습 과정에서 뭐가 문제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만 그냥 이제 우리 편의성을 위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EU에서는 이제 2018년에 이미 GDPR이라는 것을 입법해서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AI는 활용할 때 이제 설명을 못하면 전 세계 매출의 4%만큼 벌금을 내라.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가 가서 사고가 났는데 이거 누구 탓이에요? 왜 사고가 났어?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설명해봐요. 근데 설명 못하면 전 세계 매출의 이제 4%를 이제 벌금으로 부과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AI 액트가 이제 다시 EU에서 상정이 되면서 그 벌금이 전 세계 매출의 6%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고위험 AI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제공하는 것, 이 작동 원리를 알아서 고객에게 언제 잘할 수 있고 언제 잘못할 수 있고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많으니까 EU는 규제를 해야 되고 EU는 이제 그러니까 AI 이제 EU는 쓰는 사람이고 이제 미국은 만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미국에서 니스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준형 같은 기관에서 이런 이제 신뢰성을 담보하는 체계를 조금 루즈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대형 언어 모델을 이제 대형 언어 모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이제 확인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컨텐츠를 보고 있습니다. 좀 웃긴데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얘기한 건 대형 언어 모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중국 공산당의 필로소피와 그러니까 철학과 배치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프롬프트로 이제 제일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어떤 이제 공격을 해서라도 중국 공산당을 욕하거나 아니면 중국 공산당에 배치되는 얘기를 하면은 그런 LLM은 이제 라지 랭귀지를 못 쓰게. 그래서 중국은 저런 이제 다른 목적이지만 이제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대형 언어 모델이 대형 모델이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작년 3월에 법이 이제 법사위에서 개정이 이제 통과가 돼서 올해 3월에 1년 동안의 시행령 작업 기간을 거쳐서 이제 다음 달에 드디어 이제 시행령이 발효가 됩니다. 이 발효가 되는 내용은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그 의사결정을 개인이 요구할 때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화된 의사결정, 사람의 개입 없이 AI가 다 했는데 그 의사결정이 개인에게 신상에 되게 큰 이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내려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고 관심 있는 것들은 신용평가. 왜 나는 친구보다 더 낮게 신용평가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AI가 했을 경우. 그리고 인사평가. 이제 공공기관 여기 많이 계실 텐데 공공기관에 이제 100명 뽑는데 몇만 명씩 지원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인터뷰를 볼 수가 없으니까 AI가 인터뷰 보고 스크리닝하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 딸은 왜 AI가 떨어뜨렸는지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은 뭐 그거 이제 어쨌든 이게 개인정보법에 바로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앞으로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확대가 되냐면 AI가 활용이 좀 더 늘어날 거잖아요, 그죠? 사람은 줄어들고 서비스는 많아지고, 그러면은 자동화율이 늘어날 텐데 그 중에서는 그것에 불만을 갖는, 이제 사람에게 이제 뭐 잘 안 되면 가서 뭐 따지고 혹은 뭐 커피를 마시고 뭐 이렇게 밥을 먹거나 하면서 뭐 할 수는 있는데, AI는 그런 것들을 제공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AI가 다 결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얻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어떤 의사결정 때문에 이랬는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또 다시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프로세스에 더 이제 우리의 삶에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우리가 사실은 뭐 그런 것도 만들지만, 사실 기술적으로 설명 가능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이제 뭐 아직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 상용화에 있어서 완벽한 좀 더 활용 가능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기술력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 전파연구원 주도로 그 우리나라에서 설명 가능 인공지능 국제 표준은 2020년에 첫 번째로 이제 세계 최초로 제청을 하고 받아들여져서 지금 여러 기관들과 올해 중순 정도에 설명 가능 인공지능 국제 표준은 처음으로 이제 제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도 연구뿐만 아니라 이런 표준화에서도 이제 기술에서도 주도하고 있는 면이 있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그 스타트업 이니지라고 하는 기업을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좀 뭐 저희 회사를 소개해 드린다기보다는 구체적으로 AI가 우리 삶에 적용돼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 회사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에너지 이슈가 굉장히 있는데, 다행히 지금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가스 요금이나 이제 그 석유나 뭐 이런 이제 비용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전기 요금이 많이 올라서 이제 많은 기업들 혹은 그 뭐 관리비 같은 데서 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이 얼만큼 올랐냐면 뭐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한 5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떼는 그런 이제 기업들의 경우에는 큰 이제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철강이나 건설이나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아마 지금 건축비가 올라가가지고 분양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온실가스를 워낙 에너지를 많이 써서 우리가 뭐 방을 뜨뜻하게 떼지 않아도 우리가 만드는 대부분의 철강, 자동차, 조선, 뭐 반도체도 포함해서 전기도 많이 쓰고 에너지도 많이 쓰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유 이런 경우에 이제 탄소를 많이 쓰고 거기서 이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AI로 예측을 굉장히 세계적으로 제일 일본 기술보다도 더 잘하는 그런 이제 AI 알고리즘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철강 산업에 적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가열로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그리고 원래는 사람이 손으로 다 하던 거를 한 5, 60% 정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적용을 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카운터파트 분들이 이 성과가 잘 돼서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돼서 승진도 하시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멘트 이제 산업에도 적용이 돼요. 시멘트가 워낙 그 에너지를 또 많이 쓰는 산업입니다. 사실 결국 우리 아파트 생각해 보면 결국 철골 구조에다가 시멘트로 만드는 거니까요. 시멘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도 에너지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 유연탄 사용량을 5% 정도 절감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동양 최대 시멘트 공장이 동해에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적용을 해서 5% 절감하고, 이런 사례도 AI로 직접 사람들이 하는데 어려운 조업을 AI가 잘 가이드해서 예측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유명한 사례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계 경제 포럼 선정 등대 공장 중에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선정된 등대 공장을 저희가 포스코랑 같이 이제 개발해서 이제 여기서는 1년에 한 600억 정도만큼 그 에너지 비용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600억이면 굉장히 커 보이는데 고로의 1년 매출이 6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만 해도 600억이구나 뭐 이런 걸 보실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런 그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들의 에너지를 많이 절감을 해서 이제 우리의 수입, 에너지 수입도 줄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들의 비용도 절감하고 이러는데 AI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보시면 저런 큰 기업들이 이렇게 쓸까라고 하는 것처럼 제 대표적인 기업들에 많이 이제 이런 AI가 적용돼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성형 AI가 굉장히 중요하고 크고, 이미지를 생성하고 언어를 생성하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 AI들이 지금 하지 못하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예측이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아무리 챗GPT한테 뭐 유가가 내일 어떻게 될 것 같아 물어봐도 정확하게 예측을 걔는 못하는 얘기니까요. 왜냐하면 과거에 있는 지식을 잘 조합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그런 예측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개인정보보호법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다 신용평가 모델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돼? 라고 하면 굉장히 막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손쉽게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제 드릴 수 있게 설명 가능 인공지능 모듈을 클라우드 버전으로 이제 고객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도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냥 뭐 웹에서 들어가서 CSV 파일만 올리고 나 요거를 예측하고 싶어, 그러면 저희가 이런 작업들을 모두 다 자동화해서 AI 모델이 제일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CSV 파일만 있어도 세계적으로 제일 정확한 AI 예측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내는 그런 걸 클라우드에서 쉽게 하고, 저희가 KT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KT 마음 AI 서비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런 이제 기능을 같이 제공하려고 열심히 KT와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게임 데이터인데, 이제 게임을 누가 얼만큼 많이 걸었어라고 하는 걸 보면 실제랑, 그리고 이제 이런 AI랑 이제 비교해 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설명관의 인공지능이 이거는 이 사람은 얼만큼 많이 걸었는지에 대해서 왜 그런지 물어보면 맥스 플레이스라고 많이 이제 여기저기 다닌 사람이야. 그래서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랭킹 포인트가 높은 사람이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엄호를 많이 해준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많이 간 이유는 맥스 플레이스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랭킹 포인트가 이만큼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데이터만 있으면 그런 이제 손쉬운 AI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